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이용교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1979년, 80년 이 무렵부터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87년에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또 97년에 광주대학교에 들어와서 지난 20년 동안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또 많은 사회복지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회복지사는 배워서 남주는 사회복지사, 또 사회복지사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쭉 활동해 왔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대학생과 또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꿈의 직장을 찾는 방법, 그리고 또 최근 사회복지의 판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사회복지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또 막상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의 프로포즈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계획서를 낼 것인가, 이런 걸 좀 가르쳐 드리고, 또한 시민이 알아야 할 복지의 내용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또 이 사회복지사들이 시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과 함께 끝으로 한국 사회복지사들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협회를 통해서 어떻게 서로 단결하고 협력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강좌는 꿈의 직장에 스카우트 되는 방법입니다. 꿈의 직장에 스카우트 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저는 사회복지사들이 다들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렇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뽑는 경우가 많고, 또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좀 괜찮은 일자리는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광주에 있는 한 사회복지 단체장으로 있으면서 사회복지사 한 명을 뽑으려고 광고를 냈는데 35명 내외의 사람이 원서를 냈습니다. 다들 자기가 그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었다라는 계획서를 냈고 또 각종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막상 뽑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늘 원서를 내는 입장에서 원서를 냈다면 이제는 내가 사용자라면, 내가 채용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하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용자의 입장, 즉 채용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한번 보다 객관적으로 봐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가면 괜찮은 일자리가 소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전국적으로 가장 유용한 사이트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구인 구직과 관련된 정보가 많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군구, 시도, 이런 데를 찾아보면 특히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또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많은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여러분들이 대도시라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한정에서만 이렇게 구인 구직을 탐색하지 말고 조금 지역을 좀 벗어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학원 강사도 하고 학원 원장도 했던 사람이 이제 50대가 되어서 일자리를 찾는데 서울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언을 해줬었죠. 집이 당시 성동구였는데 성동구라면 굳이 서울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경기도 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북도 쪽도 이렇게 찾아봄직하지 않느냐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10여 군데를 냈다가 원서에서 탈락이 됐었는데, 즉 면접의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던 사람이 경기도 북쪽에 있는 두 곳의 원서를 냈는데 두 곳 다 면접을 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활 반경을 좀 고려해서 만약에 광주광역시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화순이나 나주나 담양이나 장성과 같은 본인이 이렇게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지역까지도 함께 탐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관심 분야를 정하고 그 관심 분야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만 탐색하지 말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 협회에서 하는 각종 교육이나 심포지엄 같은 데에도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사는 의외로 수준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간혹 사람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아마 준비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해당 분야에 매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명함을 가지고 가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찾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좀 탐색할 수 있다면 훨씬 쉽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쉽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서로 이 얘기를 해보고 악수를 하면서 담소를 나눠보고 차를 마셔보고 또 밥을 먹어보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데에 관심이 있고 이런 이력이 있고 이런 전문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구를 특히 이성 친구를 사귀었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성 친구의 프로필을 보고 이성 친구를 사귀냐 이겁니다. 우연히 파티에 가서 알게 됐다든지 우연히 모임에 가서 옆에 앉아서 밥을 먹게 됐다든지 그렇게 해서 맥주라도 한잔 하게 된다든지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인맥을 확장하게 되는데 저는 청년 사회복지사들에게 관련 협회나 기관에서 하는 세미나, 워크숍 이런 행사에 좀 참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사람도 사귀는 그런 계기를 좀 늘려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꿈의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공부는 매우 기초적인 것만 가르칩니다. 저도 사회복지 개론이나 또 사회보장론, 또 청소년 복지론 이런 과목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개론에서는 불가피하게 사회복지의 역사라든지 또 사회복지의 기본 개념이나 또 실천 방법의 몇 가지 유형이라든지 또 현재 사회복지의 큰 틀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든지 하는 정도의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복지의 경우에도 청소년 복지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대학에서는 예를 들면 가출 청소년들에게는 쉼터라는 게 있다 이런 정도만 알려주지 쉼터에서는 가출 청소년들을 어떻게 초기 면접을 하고 또 기록을 어떻게 하고 또 이 친구들을 가정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가족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학교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랑 어떤 관계를 푸는지 하는 매우 자세한 이야기는 학교에서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가르치다 보면 다른 것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침 보건사회 연구원이라든지 또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 복지재단이라든지 또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의 복지재단 우리 광주의 경우에는 광주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관련된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자료집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례 관리라든지 지역사회 연대라든지 연계협력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런 강조하는 많은 것들은 바로 이런 곳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매뉴얼북들, 또 지침서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고 또 사례 발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읽으면서 내가 복지관에 관심이 있다. 그럼 복지관과 관련된 각종 책이나 또 최신 동향 이런 것들을 공부한 다음에 그걸 이제 면접 같을 때 얘기를 하면 역시 면접에서는 그 사람의 실력이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해서 어떻게 보면 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나 현직에 있는 뭐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간호사나 이런 보건 인력에 대한 각종 교육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로그인만 하면 누구나 이렇게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지역사회 협력이라든지 또 동복지 허브화라든지 뭐 자원 개발 뭐 연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도대체 동복지 허브화가 뭔지 서울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동이라고 해서 찻동 사업이라는 것을 한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복지공무원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또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는 배우기는 어렵습니다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렇게 기초교육이나 또 응용교육 또 심화학습 이런 것들이 동영상으로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매년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많은 복지제도를 국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알아야 할 국민은 5천만 명이고 그것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보건복지 인력개발원이라든지 또 보건사회 연구원이라든지 또 제가 운영하는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라든지 이제 이런 곳에 들어와서 보면 201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 안내 또 만약에 2017년이다 보면 2017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개가 되어 있고 특히 동영상 강좌라든지 PPT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학도와 사회복지사들이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라는 것을 늘 즐겨찾기로 두고 공부해 줬으면 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좋은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를 공부한 다음에는 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졸업하기 후나 또 졸업하기 전에는 1급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1급 시험 관련 정보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보를 제가 안내해 드리고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 안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주요 복지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사회복지사는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른바 맞춤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보다 소득 인정액이 낮으면 그분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중위소득에 첫 해에는 28%, 2016년에는 29%, 2017년에는 30% 이하인 소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이하인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다 드리고 그리고 40% 이하인 사람에게는 생계는 드리지는 않지만 생계, 주거, 교육을 드리고 또 40% 이하인 사람에게는 생계와 의료는 주지 않지만 주거와 교육을 주고 또 50% 이하인 사람에게는 교육급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아예
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소득 인정액이 대체로 중위소득의 40% 이하였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수급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43% 이하이면 주거급여, 50%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청해도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당 가구가 가난해도 수급자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는 부양 의무자 때문에 안 됐는데요.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기준도 50%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다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봐서도 수급자로 선정이 되고, 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그 다음에 급식, 방과후 활동비가 다 무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교를 공짜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학 들어갈 때 특례 입학 대상자이기 때문에 대학을 다른 사람은 5대1, 10대1 박터지게 싸울 때 이 사람은 특례 입학이라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정원회로 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연간 장학금을 520만 원까지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를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다. 그러면 누가 복지관에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노인 복지관에서 이런 다양한 꿈의 직장에서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자기는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원서만 내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참 아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의 직장에 취업할 수 위해서 우선 꿈의 직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그 다음에 꿈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행사라든지 세미나 같은 것들을 찾아서 안면을 넓히면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자기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주고 여러분들이 꿈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도와주고자 합니다. 오늘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